현대문학과 동양적 지성. 우리들 자신이 동양인으로서 동양에 위치하여 살고 있으며 또 동양의 풍토와 역사와 모든 요소를 포함한 전통을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도 없는 하나의 숙명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한 반면에 우리들이 가진 이른바 현대문학은 서구의 신문명, 신사조가 도입된 이후에 새로운 각성 위에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출발된 것이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큼 과연 동서 양양의 지성 및 그 요소가 어떠한 내용, 어떠한 형식으로 우리들의 현대문학 속에 가로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역사,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아야겠다는 것은 일견 새삼스러운 듯하면서도 실상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의 분석 및 최후의 비판을 조급히 내리기 전에 먼저 잠깐 동양과 서양이란 그 자체에서부터 역사론적인 각도에서 그 성격의 이동을 일고해 볼 필요를 느낀다. 근대 인류학의 기초라고 일컫는 블루멘 바하가 그 학문의 결론으로 인간의 단일성을 주창한 것은 어떠한 종족과 종족 사이에서든지 서로 수태가 가능하다는 하나의 과학적인 사실과 함께 인류의 대동사회에 좋은 설명을 내려주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다시 다른 일면으로는 같은 종족에 있어서도 반드시 단일 조상을 가진 순수한 혈연체로만 해석하지는 못하는 것이니 옛 유태족도 이미 성서 시대에서부터 혼혈 종족이었으며 독일인은 구아형 이외에 몽고족, 러시아족이 섞인 것이요. 막스 밀러가 말한 소위 아리아족이란 것도 중앙아시아에서 발상한 인도, 페르시아어계의 고족뿐 아니라 북구형, 남구형, 톤계, 라틴계 등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유럽에서도 유태인은 아시아족의 후예인 반면에 같은 동양에서도 페르시아인이나 인도인은 아리아족으로서 우리와 같은 몽고족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헤아려 볼 때 지구상의 인류의 시원이 단일적이란 관찰은 변론으로 치고라도 소위 서양과 동양이란 것을 인종적으로 확연히 구별하려는 것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단언키 어려운 바 없지 않다. 그러나 페르시아인이나 인도인이 설사 태고에 있어서는 유럽인과 동조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손치더라도 수천 년의 역사 과정을 거쳐온 오늘에 있어서는 유럽인과의 사이에 서로 월범할 수 없는 절연한 구별을 가지고 있어 이제 와서는 완전히 유럽인과 더불어 서로 별개의 인종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고까지 문화인류학은 주저없는 설명을 내리고 있는 것이며 그와 반대로 유태인과 유럽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도리어 동일시하려고까지 하고 있는 현상임을 보는 것이다. 또한 동양 대 서양의 문제를
지역적인 구별에 의하여 해답하려는 것에 있어서도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핀란드인과 헝가리인이 전자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북상하여 에스토니아로 빠져서 그 대부분이 오늘의 핀란드에서 정죽게 되고, 후자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도나우 하반을 거쳐 중구로 나오게 된 원래의 몽고족들로서 기원 5세기 경으로부터 1천 수백 년을 지나온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양인적 습성 풍속과 또 거기 따르는 의식을 상실치 않고 있음을 본다. 또는 유럽인 자신도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이래 거기를 제2의 유럽으로 생각하고, 또 호주나 뉴질랜드나 시베리아까지도 거기에 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동양이란 말과 서양이란 말의 원의에 있어서 동양이란 말은 올라온다, 생겨난다는 해돋이 일출의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나왔고, 서양이란 말은 구원다, 떨어진다는 일몰의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나왔던 것이나, 오늘 우리가 서양이라고 지칭하는 지역의 내용은 반드시 그러한 일몰의 서쪽만이 아니고 동서남북 여러 곳에 산재한 현상인 것을 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양과 서양을 지역적으로 구별하려는 것을 덮어놓고 무의미하다고는 못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사실상의 귀결에 있어서는 서양인은 유럽 지역을 그들 조상의 땅으로 알고 또 거기서 여러 천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그 땅 위에 뿌려왔고, 동양인은 아시아 지역 위에다 우리들 조상의 뼈를 묻어왔음과 아울러 개개성성 긴 역사를 쌓아온 것이다. 여기까지에 설명한 것을 다시 거두어 말한다면, 동양과 서양이란 것을 인종적으로와 지역적으로 구별하기는 어려우면서 또 반드시 그렇지도 아니한 채 필경은 학자의 복잡한 규정을 기다릴 것 없이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의 체감에 의하여 동양과 서양 및 동양인과 서양인을 구별하고 있으며, 또 거기에서 무엇인지 서로 반대되는 별개의 성품을 느끼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아시아라고 하면 유럽이란 말을 상기하고, 동양이라고 하면 서양이란 말을 대어로 알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것들을 다시 잠깐 역사적으로 고찰해 본다면 저 히랍 시대에 있어서는 아시아란 말과 유럽이란 말로서 자기들의 세계와 대립된 다른 세계의 존재를 인식했었고, 다시 히랍 문화를 기초로 한 로마 제국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동양이란 말과 서양이란 말이 생기면서 좀 더 발전된 형태 하에서 대립자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들의 시대에 있어서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는 세계를 한갓 자기들의 소유로만 여겼지만은 이집트와 바빌론의 문명에 대해서도 수천 년 뒤진 일일 뿐더러 이미 동양 문명이 세계의 선편을 쥐고 있었던 것은 역사가 이를 증명하는 사실이다.